수학 한 문제로 10문제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답은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주 미친 속도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1등급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들은 100문제를 풀고 겨우 100의 경험치를 얻는 동안 우리는 딱 10문제만 풀고 경험치를 100이나 200 정도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야, 그딴 게 어딨냐? 그런 게 있었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고 서울대를 갔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냉정하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문제집을 몇 건씩 시꺼멓게 푸는데도 만년 3, 4등급 혹은 잘 받으면 2등급 인 학생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문제는 별로 안 푸는 것 같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 귀신같이 1등급을 찍는 친구 분명히 반에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적게 풀고도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친구들처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적을 떡상시키는 그 결정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올해 수능 22번 문제입니다. 자, 보통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전부 다 아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죠. 문제를 쓱 봅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한 10분 정도는 고민을 하겠죠. 그래프도 살짝 그려봤다가 운 좋게 풀리면 맞았네 이러고 넘어가긴 하는데 안 풀리면 해설지를 펴거나 강의를 본 다음에 이거네 하고 넘어갔겠죠. 문제집을 몇 건을 풀어도 3, 4등급인 학생들 장담하건대 100이면 100 전부 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10문제를 풀든 100문제를 풀든 실력은 거의 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아마 이 문제를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면 한 달 혹은 2달 후에는 머릿속에 싹 없어져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혔으면 어디서 막혔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에 공부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작은 똑같습니다. 일단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설정하고 일단 고민을 시작해 보시죠. 그렇게 10분이 지나면 결과는 딱 넷 중에 하나로 갈릴 겁니다. 첫 번째로 풀어서 맞힌 문제, 두 번째로는 풀었는데 틀린 문제, 세 번째로 어느 정도 풀다가 막힌 문제, 네 번째로 아예 접근조차 못한 문제. 우리가 제일 먼저 미친 듯이 파고 들어야 될 포인트는 바로 2, 3, 4번입니다.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고 이걸 채워야 수학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2, 3, 4번의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이와 같은 노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죠. 3번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적어야 할 거는 문제를 적어 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아마 노트가 쓰기 귀찮은 사람, 노트가 불편한 사람들은 패드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수능 문제를 PDF로 다운받아서 캡처본으로 보관해도 좋겠죠. 자, 문제를 적어 놓으셨으면은 그 옆에 3번 케이스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3번 케이스가 뭐였죠? 어느 정도 풀다가 막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 3등급 혹은 4등급, 선생님이 경험한 3, 4등급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려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 제가 선생님이 꿈이 배우거든요. 한번 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을 또 이렇게 그리겠죠. 나름대로 스케치를 한다고. 보통 3, 4등급 학생들은 문제를 잘 안 읽습니다. 일단 큼지막한 포인트들을 한번 이런 곡선들밖에 눈에 안 들어오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밑줄 친 것들. 그리고 이 중점의 좌표가 굉장히 기괴하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 증가니까 한 이 정도쯤으로 대충 그렸다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또한 이렇게 그립니다. 지수함수도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립니다. 약간 이제 역함수 느낌이 나게 저절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B를 찍어요. 여기 A, B를 이렇게 찍습니다. 1사분면 위에. 그 다음에 지수함수 곡선 위에 B라는 점을 또 찍어요. 이렇게 B라는 점을 찍는다. 근데 좀 여기서 이상해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B라는 점을 안 알려줬네. 그럼 이 점을 이제 잡는 게 문제인데 일단 신경 안 쓰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A를 Y는 X에 대칭해요. Y는 X를 이렇게 긋습니다. Y는 X를 긋고 이거를 대칭합니다. 이렇게 대칭을 하여 이동한 점을 OB 위에 있다. 직선이 O 그 다음에 B 위에 이렇게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얘랑의 중점, 여기 중점, 이 중점이 8분의 77, 어쩌고저쩌고 좀 이상한 기괴한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3등급은 아마 여기까지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자면 A, B 정도를 뭐 대입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겁니다. 뭐 조금 더 나가서 한 3등급 초반의 학생들이라면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서 역함수를 그린 다음에 A, B, A라는 점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어차피 B, A를 집어넣나 A, B를 집어넣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다가 B, A, B를 대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B는 로그 16, 그 다음에 여기 8A 플러스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B라는 점을 어떻게 쓸까? 이 B라는 점이 있어야 얘네 둘의 중점을 뭐 8분의 77, 8분의 133이라고 쓸 텐데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써서 뭐 C, D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부터 미지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를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은 포기하게 되고 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원점하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쓰는 순간 조금 활로가 뚫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마 용기 있게 그거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 4등급의 풀이는 아마 선생님이 여기 쓴 칠판에 있는 게 전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의 점의 좌표에 설정이 막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M이라는 점, 중점의 좌표를 활용하여 조건을 더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계산인 계산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노트나 패드에 이 상태로 되어 있었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해설지나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막힌 이 포인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요약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 그 지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y는 로그 함수 위에 점, a라는 점이 있고 y는 x 대칭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y는 지수함수 위에 점 b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뒤 두 점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잘 읽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 b라는 점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점은 y는 x 대칭한 점과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y는 x 대칭한 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B, A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미지수를 더 사용한 건 아닙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A랑 B를 사용했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직선 OB 위에 A'이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직선이 이제 원점을 이은 점이잖아요. B라는 점은 1사분면 위에 있는 어떤 점입니다. 자, y는 x처럼 그리지 말고 일반적인 점이라고 할게요. 1사분면에 있는 점 B를 연결한 직선 OB 위에 A'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점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A'이라는 점도 1사분면에 있어야겠죠. 그럼 1사분면 위에 여기 점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가 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우리가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를 항상 생각은 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 A'이라는 점을 제가 B, A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관건은 이 B라는 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를 C, D라고 두고 우리 일직선에 있다.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1학년 때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우리가 일직선 위에 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원점을 이용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B분의 A와 원점하고 B, A하고의 기울기, 원점하고 C, D하고의 기울기, C분의 D가 같다. 라는 값을 통해서 C라는 점과 D라는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C라는 점은 C는 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D는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식보다는 우리가 양쪽에 이제 K를 붙여서 오른쪽에 K를 붙여서 A라는 점은 BK고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CK다. A라는 점은 BK고 D라는 점은 CK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의 목표는 B라는 점과 A라는 점은 유지한 채로 C라는 점과 D라는 점을 미지수를 최소화시켜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좋지만 오히려 저는 닮음을 이용하여 수선의 발을 내려 닮음, 수선의 발을 내려 닮음을 이용하여 X 좌표가 일정 배수가 된 만큼 닮음에 의하여 Y 좌표 또한 같은 비율만큼 늘어난다 라고 쓰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B라는 점이 요만큼의 길이입니까? 그러면은 이 닮음을 이용해서 이 길이가 K배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면 여기는 BK라고 적을 수 있겠고, 그 K배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Y 좌표 또한 A라는 점에서 A라는 길이에서 K배만큼 늘어난 AK라고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미지수 C랑 D라는 미지수보다는 조금 더 편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B라는 점의 실수배, A라는 점의 실수배로 우리가 원점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점을 우리가 실수배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포인트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는 BK, AK라는 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던 포인트들이었죠. 그 두 번째, B라는 점은 어떻게 잡는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와 Y좌표들이 실수배가 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같은 실수배만큼 된다라는 거를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미지수까지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A라는 점, B라는 점을 이용한 중점까지도 우리가 식으로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바로 점들 그리고 점들을 이용하여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B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로그 16에 8A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식은 BK, AK를 대입합니다. 그럼 AK는 4에 B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 그 다음에 중점 A랑 B랑의 중점이니까 X좌표 더해서 절반 하면 8분의 77, Y좌표 더해서 절반 하면 8분의 133이 되겠습니다. 자, X좌표부터 그러면 X좌표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가 되겠습니다. 4분의 7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좌표의 합은 B 플러스 AK, 요놈의 값은 4분의 13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작성해 놓으니까 우리가 미지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A라는 미지수, B라는 미지수, 그리고 K라는 미지수까지 총 미지수는 몇 개죠? 3개죠. 그리고 식은 몇 개가 나왔나요?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A, B, K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식의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식은 문제가 없는데 위에 거 두 개에서 지수와 로그가 겹쳐져서 연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계산이죠, 계산.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그 계산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은 먼저 지수와 로그의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자, 위에 있는 식의 밑이 16입니다. 밑에 있는 식의 밑은 4입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밑이 2인 거, 밑이 2인 걸로 바꾸면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로그의 계산보다는 지수의 계산이 우리한테는 좀 편하니까, 그렇다고 로그의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수의 계산이 오히려 조금 편한 편이니까 요놈도 밑이 2인 지수로, 요것도 밑이 2인 지수의 식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꽝! 16의 B승은 8A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밑을 2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의 4B는 8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자, 밑을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2의 2BK 마이너스 2에 반대쪽으로 넘기면 A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죠. 4를 각항에 곱해주면 2의 2BK는 4A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 두 식이 어떤 관찰을 통해서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2등급까지도 사실은 발견해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 친 부분의 식의 구조만
이 식익만 다르고 동그라미 친 부분, 세모 친 부분만 다른 문자가 적혀 있고 식의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의 두 개를 비교하여 K를 바로 2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를 대입했을 때 식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K가 2가 되는 거고 2를 대입했을 때 두 식을 연립하면 A랑 B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계산을 하기 힘들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좀 벅찼다라고 하면 K에다가 2를 대입하고 계산을 마무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성격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K가 과연 2밖에 없느냐, 2 말고는 다른 식이 되지 않느냐는 고민해 볼 포인트가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더 진행을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그리고 세모 친 것이 다르고 나머지 식의 구조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를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건데 동그라미 친 부분 그리고 세모 친 부분을 x, y라고 바꿔볼게요. 동그라미 친 걸 x로 그리고 세모 친 거를 y로 바꿔서 써보고 이 x랑 y를 좌표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4b, 8a 그리고 2bk, 4ak. 자, 선생님이 이 두 개의 식을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곡선 위에 두 점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의미의 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점은 한 직선 위의 점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점을 기준으로 한 직선 위의 점이죠. 거기다가 A랑 B랑 K는 전부 다 양수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분면 위에 있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2에 x-2라는 곡선 위의 점이 되겠죠.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 -2에 0,-1을 지나고 이런 곡선이 됩니다. 자, 이 곡선 위에 일사분면 위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면 어떤 방식으로 그어도 교점이 항상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위의 점이 둘 다 일사분면 위의 점이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라면 우리는 이 두 점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K라는 놈이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K라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러므로 우리는 K가 2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를 대입한 두 식을 연립한 AB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앞서서 스스로 혼자 해결할 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되셨나요? 바로 B라는 점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멘트로 한번 정리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트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머지 2번과 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정답이 틀린 경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혹은 오개념이 어디서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4번과 같이 여러분들이 전혀 접근을 못했다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스타트가 안 됐는지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개념을 떠올렸어야 되는지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노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모든 실수, 나의 모든 부족한 개념, 내가 자주 틀리는 패턴까지 이 얇은 노트에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전날까지 이 노트를 반복해서 보면서 구멍난 약점들을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것이죠. 남들이 100문제, 1000문제를 풀면서 남는 게 없고 불안해할 때 여러분들은 이 얇은 노트 하나로 약점들을 모두 메워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한 문제로 10문제 그리고 100문제 효과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끝나는 바로 지금 집에 굴러다니는 이 노트 한 권을 꺼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죠. 딱 한 달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수학 실력이 늘고
되고 있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는 또 다른 수학 공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혹시라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와서 공부 전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승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